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김태엽 서귀포 시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등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원 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첫날 휴가를 떠났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안동우 제주시장과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김태엽 서귀포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에 따른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김 시장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월급을 사회에 기부하고 과오를 씻기 위해 시정에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사님이 임명권자니까 임명권자께서 판단하신 것 같고 시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오로지 시민만을 보면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임명 강행에 따른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기능을 무력화하고 도민을 우롱한 인사 독단이라며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덕적 품격을 가진 사람들을 인사로 채용하고 제주도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도정책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도민 사회에 예의가 없는 것이다. 도민을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한 오만 불통의 인사라며 임명 철회와 김 시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도민 사회 여론과 공직 내부 정서를 무시한 강행이라며 원희룡 지사가 도민을 반목과 갈등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직 내부의 공직 기강이나 뭐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통솔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우려가 있네요.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공직 내부의 두터운 신망과 행정 경험을 감안했다며 임명 이유를 밝히고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일주일 휴가를 떠났습니다. 2014년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과 지난해 김성원 정무부지사 등 청문회 부적격 판정에도 원 지사가 인사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원희룡 지사 스스로가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민선 7기 2년을 되돌아보는 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도민만 바라보겠다. 취임 전부터 원희룡 지사가 공공연하게 해온 발언입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지사와 중앙정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으려는 욕심을 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원희룡이 잘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도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중앙정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제주 현안을 챙기겠다고 표를 호소했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으로 나서며 중앙정치 복귀를 알렸습니다. 총선 이후엔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안을 놓고 여당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연일 중앙언론과 인터뷰를 이어가며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역전 드라마의 신화창조의 여정에 여러분 함께 가시죠. 이틀의 하루가 머다하고 집무실을 비우는 사이 여론 수렴도 없이 섣불리 추진한 조직 개편은 강한 반발에 사실상 무산됐고 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제주도 재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을 책임져줘야 하고 우리 지금 현안들이 쌓여 있는 것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대권을 바라보고 도정은 뒤로 하고 그냥 나가버리면 도민들의 실망감. 벌써부터 도청 안팎에선 도지사가 대선 레이스를 위해 내년 초나 중반쯤 지사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합니다. 민선 7기 하반기 도정에 대한 구상 발표도 없이 일주일간 휴가에 들어간 원 지사가 복귀 후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신임의장에 좌남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좌남수 신임의장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통해 중책을 부여해준 데에 감사한다며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민생 안전과 경제 회생을 위한 특위를 만들어 서민 경제 회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과 미래통합당 강현우 의원이 선출됐고 내일 2차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어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교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과대학교와 과밀학급 해소 대책을 앞당겨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기계 설비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어제부터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이 마련됐지만 철저한 준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은 백사장에 비양도가 바라다 보여 관광 명소로 알려진 제주시 협재 해수욕장. 장맛비가 그치고 드러난 따가운 햇살에 평일인데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출도 많이 힘들긴 했었었는데 이렇게 제주도 나와가지고 해수욕도 하고 이제 바람도 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탈의실과 샤워실 등 실내 시설 앞에서는 발열 확인이 이뤄지고 방문자 명단을 기록합니다. 이거 작성 좀 해주시고요. 열 체크할게요. 잠깐만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해변에서는 방역 수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2m 간격을 두고 설치된 파라솔 아래는 피서객들이 모여 앉아 있고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역 수칙에도 더운 날씨와 젖은 얼굴에 마스크를 쓴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문을 여는 제주도 내 해수욕장은 11곳. 코로나19 유증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해수욕장은 일시 운영이 중단되고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면 폐쇄됩니다. 제주에선 사전 예약제나 발열 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 손목 밴드를 부착하는 제도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갖춰져야 되고 여건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입구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제주인 경우는 해수욕장마다 전체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통제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해수욕장이 넓고 개방된 공간이라 완벽한 방역망을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 피서객 스스로도 붐비는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를 여행한 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관광객과 관련해 일행 4명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목포에서 배편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제주에 입도해 2박 3일 동안 김희선 몸국과 곽지 해수욕장, 제주시 해안도로와 천지연 폭포 등 8곳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8곳의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여객선과 숙박업소, 식당에서 이들과 접촉한 5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대법원이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를 둘러싼 국제소송이 결국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는데요.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물어주고 예래단지를 넘겨받은 JDC가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과는 JDC가 투자 원금인 1,250억 원을 배상하는 대신 말레이시아 버자이 그룹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버자이 그룹은 JDC에 대한 3,200억 원대의 소송과 한국 정부에 대한 4조 1,000억 원대의 국제 투자 분쟁을 중단하고 예래단지 사업을 JDC에
전부 양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문정인 대통령 특보 등 정부 인사들의 지원과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FTA 추진에 힘입어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사업 계획을 폐기하고 토지주와 지역 주민, 제주도와 함께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지노,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이 함께 얘기되는데 그런 것들은 싹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싹 지워야 된다고. 거기에 초고층 빌딩이나 카지노의 사업성을 얘기하던 시대는 이미 이제 지났다. 문제는 땅을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추가로 줘야 하는 땅값이 1,000억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토지주들과 갈등과 불신이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젖소계의 개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계속 주고받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게 좀 아쉬움이 있다. 인허가는 물론 유원지 지정까지 모두 무효화돼 환경 영향평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휴양령 주거단지가 이처럼 방치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국제적인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남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또 다른 질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우울감인데요. 최근 청소년 센터에는 이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수업하면 엄마 그래서 들어오고 계속 지켜보니까 그게 좀 불편해요. 코로나19로 3달 가까이 집에만 있어야 했던 아이들. 지난달부터 단계적 개학을 했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방역을 위해 일부 학교에선 쉬는 시간을 5분으로 줄였고 점심시간마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급식실 책상에 아크릴판 놔두고 거기서 한 칸씩 떨어져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밥 먹고 얼른 교실 올라가라고 하시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걸려온 상담 전화 가운데 우울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54%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체 상담 내역 가운데서도 우울과 불안감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들은 일시적 우울감 등 정서 조절은 심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상담 요청을 권합니다. 지역센터나 찾아가 상담을 하셔도 되고요. 청소년 전화 1388을 또 눌러서 상담을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일상 속 방역 못지않게 청소년들의 심리 방역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공기도 깨끗해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밤부터는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한낮 자외선은 어제보다 더 강하겠습니다. 바깥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모자나 자외선 차단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북부는 오전까지, 산지와 남부 동부 산지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을 걸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1도, 서부가 20도, 동부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구름 많겠고 현재 기온 19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내내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네 번째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지난달 25일 발열과 구토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69살 K씨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달 20일 올레길을 걷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 들어 제주에서는 4명이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한 쟁점 해소를 위한 첫 번째 공개 토론회가 오늘 오후 개최됩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설문대 여성센터에서 공안 인프라의 필요성을 주제로 국토부와 제2공항 저지 비상도민회의에서 각각 2명씩 패널로 참여해 열립니다. 공개 토론회는 모두 4차례 개최되며 제주 MBC는 오는 16일 입지 선정 타당성을 주제로 열리는 3차 토론회를 130분간 생중계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 모두 교육의원 존치 입장을 밝혀 위헌 심사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의견을 모으는 회의조차 없었다며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애초 교육의원 5명만의 의견을 모았고 교육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전달된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격주 등교 수업을 했던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들이 7월 6일부터는 매일 등교 수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7월 이후 등교 수업 운영 계획을 파악한 결과 한라중과 노형중, 중앙중과 제주 1중 등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7곳은 7월에도 6월과 마찬가지로 격주 등교 수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대부중과 오현중은 3학년을 포함해서 격주 등교 수업이 진행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농협으로 발령돼 부당 인사 논란에 빚었던 농협 직원들이 복귀합니다. 제주시 지역 농협인사업무협의회는 한경과 고산, 김영농협으로 발령된 한림농협 직원 4명을 복귀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이번 결정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한림농협이 노조할 권리 보장과 부당 전적으로 인한 피해 회복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비엔날레 행사 추진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감사위 감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2회 제주 비엔날레 예술감독과 참여작가 등은 최근 성명을 내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주관처의 검열과 월권으로 창작 자율성이 침해되고 행사 진행 체계의 기형적인 구조가 심각하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립미술관 측은 사업의 발주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조언할 의무가 있고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는 상호 논의로 보완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비엔날레는 당초 지난해 2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내부 점검 등의 이유로 한 해 연기됐고 올해 또다시 1년 연기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